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1박 2일 국힘이 모였다. 예, 1박 2일 연찬회 얘기죠? 예, 연찬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네. 그 연찬회가 뭐 이제 그 국어 사전에 보면은 공부한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한다는 내용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1박 2일 동안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뭐 예산 처리 이런 것들 논의하고 또 이제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이런 관심이 이제 꼽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연찬회. 예, 국민의힘에.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이지성 작가, 김용환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KDI 윤희숙 전 의원 출신이죠. KDI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이제 먼저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분임 토의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까지 그게 이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 관심이 이제 쏠리는데 그렇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저녁 6시 반쯤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다는데 간다는 얘기가 사전 전해지지 않았었잖아요.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깜짝 등장이었어요. 예, 뭐 깜짝 등장이라고 보기는 그래도 가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유력하기는 했죠. 다만 이제 뭐 요즘 동선 공개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비밀에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전 눈에 띈 이제 발언이 몇 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더 이상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정권 핑계 그만 대라. 예. 근데 뭐 전 정권 핑계는 윤석열 대통령에 제일 많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도 맨날 뭐 국회 대정부질문하면은 맨날 전 정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국정 기조가 좀 바뀌는 건지 네. 예, 뭐 그런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이제는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다짐이 일단 주요하게 나왔고요. 뭐 맞죠. 국민들은 지금 성적표를 보려고 하지 옛날 얘기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어제 이제 지금 을지 이제 프리덤 쉴드 지금 기간이라서 네. 술을 이제 안 마셨어요. 그래서 오미자 주스를 이제 채워서 이렇게 건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지금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회포도 좀 털자. 굳이 술을 꼭 말씀하시나 이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굉장히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차단하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좀 했는데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진짜 알코올 프리 연찬회 네. 이런 거를 기조로 할 만큼 신중을 더 했는데 외부 강연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거죠. 예, 앞에 이제 3명이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지성 작가 이제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남편이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 이런 특강을 했는데 이제 특강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그 차유람 씨의 입당 국민의힘 입당이 오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문을 한 거더라고요. 예, 예. 그 압박 아닌 압박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질문. 근데 여기에서 좀 부적절한 이제 발언들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이미지는 젊음 이미지, 여성 이미지가 부족한데 보수 정당에서 지금 좀 뭐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계시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있지만 부족하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 뭐 의원자를 붙인 것도 아니고 나경원 씨, 배현진 씨 뭐 계시고 김건희 여사도 있지만 부족하다. 예. 그래서 차유람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 미인 4인방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발언인 건데 예. 못 짜고 한 얘기인 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당시에는 강연에서도 부적절했죠. 몇몇 의원이 이제 웃음도 터트리고 그랬는데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연찬회를 끝장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다른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예. 그래서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강하게 불쾌감 표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남성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느냐. 근데 여성 정치인만 왜 이런 게 이제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다 그러는데 본인은 농담으로 한 일이고 나는 내 말 앞으로도 뭐 마음껏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페이스북에 답변을 올렸어요. 그리고 뭐 네. 한동훈 장관도 잘생겼다 이런 얘기도 썼다가 그러니까 남성한테는 왜 안 그러냐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지우고 막 이런 게 있었죠. 예, 밤사이에. 그래서 참 뭐 어찌 됐든 잘못을 지적당하면은 그리고 본인의 그러면 차유람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외모밖에 없느냐, 본인 배우자에 대한 이건 폄훼고 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이제- 사과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마지막엔 했어요. 그래서 예.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탄원서, 예. 그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 유출 공방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어졌는데, 잠깐만요. 예. 탄원서 가기 전에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은 이 연찬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조금 짚어볼 부분인 것 같고. 당정이 하나가 되자라는 그 메시지를 가장 강조하는 연찬회였다. 뭐 이런 것도 좀 짚어볼 만한데 당정이 하나 되자는 걸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어찌됐든 당이 혼란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탄원서 관련해서 이제 유출 공방이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예. 이제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탄원서가 당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이 돼 유출이라는 용어 틀렸다. 이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뭐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군요라고 사실상 확인을 했다. 그래서 유출이 맞다라는 식의 이제 공방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 이 이야기는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어제 연찬회에서 경제를 가지고 특강을 한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연찬회 얘기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가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원 개정안이 이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올려서 오늘 중앙위에 온라인 투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사부재리. 하나가 한번 어떤 사안이 이게 부결이 됐을 때는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이거를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차기 이제 지도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올렸다라는 거 하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절차 위반인데 중앙위를 소집을 하려면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지금 다시 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 뭐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들이 절차의 문제, 일사부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전체가 부결된 게 아니라 14조 그러니까 권리당원 전원 투표만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올리겠다라는 거서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와서 전당대회까지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투표는 한다는 거죠. 네, 재투표는 오늘 예.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정치권 뉴스 좀 받고 두 번째는 뭔가요? 김건희 의혹 모두 불송치하는 경찰. 경찰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줄줄이 불송치 경찰을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허위 경력 의혹 예. 요거와 관련해서 아직 이제 확실히 된 건 아니고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주 안에 불송치 할 거다. 불송치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거야. 아예 검찰에 이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그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사과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허위 부풀리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럼 경중을 따져서 이제 안 하겠는 거냐 그리고 여사라서 대통령 배우자라서 안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적 채용 의혹 뭐 이런 것들도 다 불송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그 예전에 대선 때 7시간 동안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네. 기자랑 이제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그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것도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경찰이 다 아예 기소조차 안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되는지 암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야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거가 지금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을지, 특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해졌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당론은 아니에요. 발의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양당의 이슈로 어떤 대결의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란 말씀이에요. 예.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 요즘 이제 최근에 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받았는데 예. 거기와 이제 연장선상으로 있는 게 그때 배모 씨, 사무관 배모 씨의 녹취록 중에 보면은 대리 처방 의혹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리 처방.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김혜경 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대리 처방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김혜경 씨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 본인 관련된 거예요? 본인 얘기예요. 물론 김혜경 씨 그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그 있는데 대리 처방도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청의 부속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의사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먹던 약을 관행적으로 이때 부속실 직원, 그러니까 이 비서들한테 그냥 끊어줬는데 그거를 경찰이 지금 이 의사의 이제 그만뒀는데 이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런 증거를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차기 당대표도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 차기 당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아주 유력한 박용진 의원께 죄송합니다. 일단 예, 아주 유력한 이 당대표가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수사 상황 지금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도 금리가 또 올랐어요. 예, 사상 초유로 4연속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4월, 5월, 7월, 8월까지 4번 연속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보통 이제 인상 전체적으로 폭이 있더라도 한번 동결했다가 한두 번 동결했다가 다시 올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이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8월에 0.5%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1년 만이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0.25에서 0.5% 포인트씩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물가를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은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6월에 6.0, 7월에 6.3 뭐 이래서 지금 20 몇 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를 찍다 이게 매달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물가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게 라면 값도 올랐고요. 계속 오르고 있고 빵값 오르고 정말로 기본적인 소비재까지도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간 물가가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러면 198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또 하나 이제 물가도 물가인데 미국 금리를 어느 정도 그 금리 수준하고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달에 정례 회의를 했는데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이상 올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여기는 폭으로 하는데 2.25에서 2.5%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2.25보다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올린 건데 문제는 다음 달에 또 올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은 우리도 추가적으로 또 올려야 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만약에 낮으면은 뭐 달러가 다 유출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이자 부담, 서민들의 이자 부담 그리고 영끌족들, 뭐 대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에 지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윤희숙 전 의원 통해서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보고요. 조금 전에 IMF를 88년이라고 혹시 언급하셨어요? 저도 스쳐 지나가는데 98년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말이 좀 헛나오셨다는 거 지적을 하면서 여기까지 짚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